대구 수성구청이 해돋이 명소인 천을산에 세금 4천만 원을 들여 심은 편백나무가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기후가 맞지도 않은 수종을 좋다니까 마구 심은 결과입니다. 마을 근처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용한 농촌 마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한 유력 방송사가 대구를 한방과 미인의 도시로 여성이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소개하면서 일본 현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철도 수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열차를 빠르게 가능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의 인증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꼭 우리 실정에 맞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인기 많은 편백나무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잘 자란다고 요즘 여기저기 심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도 얼마 전 해돋이 명소인 천을산 일대에 세금 4천만 원을 들여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6개월 사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고급 사우나 재료로 쓰이는 히노키, 편백나무는 향균 기능을 하는 피톤치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들이 천을산 자락에서 누렇게 말랐습니다.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니 금세 바스라집니다. 수성구청이 천을산 일대에 심은 편백나무 묘목은 모두 1,400여 그루.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고사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수성구청은 가뭄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가뭄이 심하다고 우리가 그랬고 업체수도 물을 주고 저희도 이제 관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일본에서 많이 자라는 편백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가뭄에 약합니다. 건조하고 추운 대구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백나무를 심은 수성구청은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편백나무는 일본 열도의 해양성 기후에 가장 적합화된 특산종이고 특히 대륙성 기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대구의 기후지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성구청이 천을산 해맞이동산 조성사업 일정표에 맞춘다며 지난해 11월 춥고 건조한 시기에 어린 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곳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화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폐합성 수지 바람 물질이 태우고 나면 바람 물질이 사람인데 입에 들어오고 생명이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들은 누에 농가와 과수 농가를 비롯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누에는 청정 마을이 아니면 못 미깁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사 나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 수지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곳과 인접한 석계리와 삼산리, 삼포리, 오령리의 주민 약 200가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력 발전소의 허가가 난 시점이 2015년 6월로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올 2월 달에 처음 알았어요. 사업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허가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서 좀 와닿게 생각해야 이게 왜 그렇게 허가를 내겠다는 영천시에서는 그때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는 특별한 의견 제시가 그렇게 없었다고요. 영천시는 집단 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도 모른 채 관계당국이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허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장 주목받는 거라면 바로 철도입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물류 수송이
기존 배와 비행기에서 빠르고 저렴한 철도로 옮겨가는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열차를 빠르게 또 가능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치에 러시아 현지 인증 절차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화물열차를 연결하는 가상 영상입니다. 한국의 화물열차 연결기는 북한과 중국, 미국과 동일한 AAR 연결기. 반면 러시아는 모양이 다른 CA3 연결기를 사용합니다. 침략국의 사용을 막도록 달리 개발된 건데 현재로선 한국과 러시아의 화착길이 직접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러시아의 연결기와 호환 가능한 가변형 연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놓은 상태. 가변형 연결기로 러시아의 화차와 바로 연결해 보통 이틀 이상 걸리는 환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연결기가 러시아 CA3 연결 호환이 되고 다시 유럽에 들어가서는 유럽에 있는 표준 연결기랑 호환될 수 있는. 반면 화차를 40량 이상 운반하는 장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제동 기술 개발은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면 아직 중간 단계 수준. 한국의 제동 시스템 성능은 25량에 그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50량에서 최대 140량까지 가능합니다. 제동 시스템이 다르면 정지 시간도 달라져 화착길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동 정지 거리와 극한의 환경 기준에 맞는 장치 개발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화차가 한 15일이고 뭐고 눈밭을 계속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쌓인 상태로도. 그러면은 그런 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 같은 기술들의 완성차 시험을 내년 오송에 완공될 국내 최장 시험 선로에서 시험할 예정. 러시아와 양해각서도 체결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현지 인증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동화 엄마까투리는 안동 출신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작품입니다. 엄마까투리의 고향도 안동인데요. 인형과 애니메이션, 영화 등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가 안동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인형과 TV, 애니메이션 등으로 접하던 동화 엄마까투리가 현실 놀이 공간에서 어린이들과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안동시는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엄마까투리 동화의 고향이 안동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를 안동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놀이터는 애니메이션을 배경 공간으로 주인공인 엄마까투리와 맞이, 두리, 셋지, 꽁지 등 꿩 가족과 함께 다람쥐, 너구리, 무당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나 곤충을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모양의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과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미니극장도 만듭니다. 안동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국비 확보 작업을 거쳐 2020년쯤 상상 놀이터를 완공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의 자연 배경을 바탕으로 놀이와 감성, 자연교육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는 이곳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조성되거나 주변 시유지에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시내버스에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랩핑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듯이 상상 놀이터가 준공되면 가족 관광객 유치는 물론 안동관광단지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관광의 도시 대구, 지난달 대만에서 대구 관광책자가 나왔다고 알려드렸죠. 이제 해외 방송국에도 대구로 취재 나와 세계의 그 위상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대구 구르메입니다. 일본 한 지상파 방송국의 인기 정보 프로그램에서 지난 3일 대구 관광편을 방송했습니다. 미와 식도락의 도시 대구라는 제목으로 1박 2일간 대구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 이 프로그램은 서문시장, 양령시 한방문화거리, 대구의 랜드마크 83타워 등을 돌아보며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득 담아냈는데요. 한복을 입고 근대 문화거리를 걷고 대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식사도 하고 근교에 나가 짚라인 등을 체험하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대구 관광 요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방과 미인의 도시로서 여성이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대구를 소개했는데 방송 중 한 여성 게스트는 무엇보다 납작만두에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현지 시청자들도 방송을 통해 대구 너무 재밌겠다, 기대가 되네요. 우와, 맛있는 것도 많고 이 방송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등의 참여 문자를 보내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방송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대구는 예술의 도시로도 유명하다며 유명 공연을 상시 볼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소개해 관광지로서의 진면목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 대구. 이 기세를 몰아 대구가 여행을 떠나는 도시가 아닌 여행을 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의 전통과 상징성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으로 공예품과 식품류, 공산품과 패션 소품 등 관광객이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기념품이 대상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오는 23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응모하면 되는데 대상에 상금 400만 원을 주며 선정된 작품 22점은 주요 관광지에서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구 미술계의 추상 미술이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원로 작가들이 작품전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구 미술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0살인 서양 화가 이영융은 풍경과 인물 같은 구상미술이 대세이던 1960년대에 대구 미술계에 추상미술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내내 실험과 변화를 추구한 작가 정신이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 하나하나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변해가는 것이 일종의 창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이 없으면 우리 삶이 절대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창작을 쫓다 보니 지금같이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림이 나온 것은 원래 78살 동갑인 서양 화가 문종옥, 조각가 정은기 작품전이 한 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은기 작가는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두어 목조, 석조, 도자기 같은 다양한 재료로 생명, 자연과 인공, 일상과 예술의 조화를 표현합니다. 문종옥 작가는 형상을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소리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방식의 절제된 추상 작업을 추구합니다. 작업을 처음부터 어떤 대상을 재현시키는 데 의미가 없고 틀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관념을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가 모색을 한다. 선생님들이 작품 세계와 괴를 같이 해서 화단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변화 같은 것을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추상미술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원로 작가들의 모습에서 대구 미술계를 지탱해온 든든한 힘이 느껴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임정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경북도민을 원숭이에 비유한 풍자 만화를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교 예비후보는 긴급 논평을 내고 도저히 교육감 후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게시물이 올려졌다면서 도민을 원숭이라 취급하고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간주도 최초의 협동조합인 함창협동조합 설립자 전준환 선생을 기리는 전준환 사회적 경제대상을 신설하고 오는 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최소 3년 이상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1927년 1월 설립된 상주 함창협동조합은 민간이 주도한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69만 그루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하는 등 매년 고사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218만 그루였던 피해 고사목은 2015년 174만 그루, 2016년 137만 그루, 지난해 99만 그루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림청은 과학적인 예찰과 방제 품질 향상으로 전년 대비 피해 감소폭이 올해는 36%, 2019년 이후에는 매년 4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경북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단독 가구, 한부모 가구, 부모 가운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구성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경북에는 845명입니다. 각 시군이나 읍면동의 통장, 반장,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사 대상자를 학대받은 적이 있는지와 거주환경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제약회사로부터 6억 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대구 모 종합병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전 약재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품 가격이 올라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죄가 무겁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예상 추징금을 미리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